청소부가, 청소부가 지금 통역을 한다고? 강민우 대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이오젠 코리아 임원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강민우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지금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유니폼을 입은 채 그녀는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통역?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폭소로 터져 나왔습니다. 좋아. 정말 내가 해낼 수 있다면 내가 1억을 주지.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청소부가 어떻게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존재가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바이오젠 코리아 본사 건물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며 목의 건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용역 청소 마이너스 이수진, 27살. 그녀는 이 회사에서 4년째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청소 카트 바퀴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수지는 정해진 구역을 돌며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개발팀 사무실, 마케팅팀, 그리고 임원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 7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자 직원이 수진이 방금 닦아놓은 복도를 지나가다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 진짜.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털었습니다. 거기, 이거 좀 닦아요. 냄새 나잖아.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였습니다. 수진은 대답 없이 카트에서 걸레를 꺼냈습니다. 이름 대신 거기로 불리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지나가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중국 계약건 들었어? 완전 난리 났다던데. 맞아. 통역이 말을 완전 엉망으로 해서 거의 결렬될 뻔했대. 그들은 수진이 바로 옆에서 바닥을 닦고 있다는 걸 의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진짜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지하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한 구석, 주방에서 정순의 주방장이 그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수진아, 또 밥 굶었지? 이리 와. 58살의 정순애는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숨겨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방장님. 수진이 처음으로 그날 아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애가 수진의 마른 얼굴을 살폈습니다. 넌 꼭 뭔가 달라. 귀티가 흘러. 무슨 말씀을?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거든. 넌 여기서 썩을 애가 아니야. 정순애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지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치료비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체 시 다음 치료 일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진의 월급은 200만 원. 늘 모자랐고
늘 빚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정순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왔니?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어머니는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수진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야.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수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5만 원. 다음 주 치료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야간 청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청소 카트를 끌며 15층을 돌았습니다. 임원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독일 본사 CTO가 화상회의로 들어온다. 신약 기술 이전 계약건인데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강민우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통역은 준비됐나? 네, 전문 통역사 섭외했습니다. 수지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어. 그녀는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카트를 밀며 복도를 떠났습니다. 새벽 1시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27살 가지만 30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얼마나 먼 미래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그녀의 삶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터널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녀가 4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바이오젠 코리아 15층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빨랐고 대화 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은 독일 본사와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침 청소를 하며 임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계약 성사되면 우리 회사 완전 도약하는 거야. 근데 통역사는 제대로 준비된 거 맞지? 당연하지. 전문 업체에서 왔다잖아. 수지는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앞이 분주해졌습니다. 강민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 12명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회의실 유리창을 닦으며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고 통역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자, 곧 독일 본사에서 연결됩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독일에서 드라이브. 빅터 슈나이더가 나타났습니다. 60대의 백발 노신사, 바이오젠 본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GUTEM 모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통역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통역사가 독일어로 옮겼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WIR MSSEN BER DIETCHNISCHEN DTAILS 더 WIR KSTOFFBR TRAGUNG SPRECHEN 통역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하시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이 PHARMAKOKINETISCHEN 퍼레머터 언드 다이 BIOVERFGBARKEIT MSSEN GENAU ANALYSIERT 워던 통역사가 당황했습니다. 약물 관련 파라미터. 그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우 대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VERSTECHEN C 미치 NICHT 그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습니다. 통역사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한 모든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약물동 태학적 파라미터와 생체 이용률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말인데,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소부였습니다. 회의실 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데스 IST GEITVERSCHWENDUNG WENN CNICHT RICHTIG KOMMUNIGIEREN KNNEN 통역사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영어로 끼어들었습니다. 닥터, 플리즈 기브 어스 어 모먼트. 그는 통역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통역 좀 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너무 전문 통역사라며? 돈 받고 온 거 아니야? 회의실 방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독일 본사 화나면 계약 날아가는 건데. 수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독일어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강민우 대표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닥터,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하지만 드라이브. 슈나이더는 이미 인내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HGLAUB, WIR, MSSEN, 다이지즈 미팅, VERSCHIEBN. 그가 회의 연기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긴급 전화입니다. 비서가 강민우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강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지금, 사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통역사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통역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가 이미 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통역사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니. 임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떡해요? 드라이브. 슈나이더는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통역사 급하게 부를 수 있나? 이 시간에? 불가능해.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화면 속에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빌어먹을. 이게 무슨. 그는 회의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이 건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강민우가 절망적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복도에서 걸레질하는 수진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저 청소부한테 시키는 게 낫겠네. 그 말에 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한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하, 대표님 농담도 기막히시네요. 청소부가 독일어를. 상상만 해도 웃겨요. 하지만 강민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거기.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우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혹시 독일어 할 줄 아나? 아까 회의실에서 유심히 듣고 약물동 태학 어쩌고 중얼거리던데?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민우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에이, 내가 미쳤지. 청소부한테 무슨.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민우가 멈춰섰습니다. 뭐? 독일어.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민우가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용역 청소 마이너스 이수진.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독일어를 한다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회의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다시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해낸다면. 그의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1억을 주지. 1억.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그녀가 4년간 모으지 못한 그 돈. 강민우가 회의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와 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수진은 청소 카트를 복도에 세워두고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4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나는 낡은 청소복, 고무 장갑 자국이 남은 거친 손. 그녀는 이 고급스러운 회의실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임원이 키득거렸습니다. 대표님, 설마 진짜로. 강민우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닥쳐. 어차피 선택지가 없잖아. 그는 수진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저기 앉아. 수진은 천천히 회의 테이블 옆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WERIST 데스? 저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워. 템퍼레리 인터프러터. 임시 통역사라는 말에 드라이브. 슈나이더의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 그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KNNENC 도이치? 당신은 독일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치켄 도이치 SPRECHEN. 네, 독일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청소부가 진짜 독일어를?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HABEN, C, ERFAHRUNG, MITPHARMAG, UTISCHEN, FACHBGRIFFEN? 제약 전문 용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야, 이치 빈 VERTRAUT, MITPHARMAKOKINETISCHEN, 언드 PHARMAKODYNAMISCHEN, TERMINOE, 로지아EN. 네, 약물동 태학과 양력학 용어에 익숙합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수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제약 전문 용어 경험에 대해 물으셔서 약물동 태학과 양력학 용어에 익숙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약물동 태학이 뭔데? 다른 임원이 속삭였습니다. 저 청소부가 우리보다 더 아는 거 아냐?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것, 된 KNNEN, WIRANFANGEN.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본격적으로 기술 이전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 누이 FORMULIERUNG GEIGT EINE SIGNIFIKANT VERBSSERT BIOVERFGBARKEIT 본 87 PROGENT. 수진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새로운 제형은 87%의 현저히 개선된 생체 이용률을 보입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얼마나 개선된 건가요? 수진이 그 질문을 독일어로 옮겼습니다. 인 VERGLICHGUM BISHERIGEN PRODUKT WI 빌 VERBSSERUNG BDUTT 데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대답했습니다. ETWA 40 PROGENT H어 엘즈다이 VORIG 제너레이션. 이전 세대보다 약 40% 높습니다. 수진의 통역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수진을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들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복잡한 기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이 페이지 -3 STUDIENERGBNISSEGEIGEN EINE STATISTISCH SIGNIFIKANTREDUKTION 더 NEBNWIRKUNGEN. 수진이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3상 임상시험 결과는 부작용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줍니다. 강민우가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감소했나요? 수진이 통역했고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조롱과 불신은 사라지고 이제는 경외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1시간 후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치빈세어 GUFRIDEN MIT DEM HEUTIGEN GESPRCH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덧붙였습니다. BSONDERS BEINDRUCKT 빈 이치본 IHRER DOLMETSCHERIN 특히 귀사의 통역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IHRE DUTSCHKENNTNISSE 신드 AUSGEICHNET HABNCSTUDIERT 당신의 독일어 실력은 뛰어납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우와 임원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청소부는 누구인가?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치 HAB 앤더 HNKUK 유니버서티 오브 포런 스터디즈 STUDIERT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데스 그레저엇 스쿨 오브 인터프리테이션 언드 트랜즐레이션 통번역 대학원 말입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국내 최고의 통역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 하지만 그녀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드라이브. 슈나이더가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then SEHEN WIR UNS NCHST WOCH GURVER TRAGS UNTERGEICHNUNG 그럼 다음 주 계약 서명 때 뵙겠습니다. AUF WIDRSEHEN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우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강민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불편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다고? 네. 그럼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강민우가 그녀의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뭐 사정이야 있겠지. 그는 다른 임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수고했어. 그리고 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1억 준다고 했지. 근데 그건 수진의 눈빛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민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어. 청소부 월급의 10배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배. 청소부 월급 200만 원에 10배면 2천만 원. 1억과는 한참 차이가 났습니다. 한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원래 청소부였는데. 다른 임원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감지덕지해야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세워둔 청소 카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1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 그 돈이면 어머니의 치료비를 몇 달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 청소부가 독일어를. 근데 좀 찝찝한데. 저 여자가 우리 회의 내용 다 들었던 거 아니야?
에이, 청소부가 뭘 알아듣겠어. 독일어만 좀 할 줄 아는 거지. 수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걸레를 쥐었습니다. 4년간 그녀는 모든 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오가는 모든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엄마. 좋은 일 있었어.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급이 좀 올랐어. 정말? 얼마나? 많이. 엄마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수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 조롱, 무시, 그리고 이용당한다는 느낌. 강민우는 그녀를 도구로 봤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 1억이라는 약속은 처음부터 농담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위기가, 그리고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삶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주머니에는 비상호출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긴급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울렸습니다. 화요일 오전 중국 파트너사와의 전화회의. 수지는 청소 카트를 복도에 세워두고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어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유창하게 통역했습니다. 임원들은 이제 그녀의 능력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청소부로 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로 돌아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일본 제약사와의 화상회의. 또다시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저기 김수진 씨, 일본어 좀 부탁해요. 한 임원이 그녀를 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댓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의 일본어는 독일어만큼 완벽했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임원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감사 인사조차 형식적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락스 냄새가 나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번의 통역. 하지만 그녀의 직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역 청소 마이너스 이수진. 출입증의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구내식당에서 정순의 주방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에서 소문 자자하더라. 무슨 소문이요? 청소부가 5개 국어를 한다며? 다들 신기해하던데. 정순애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넌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잖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애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넌 그럴 애가 아니라고. 괜찮아요, 주방장님. 월급도 올랐고. 월급 문제가 아니잖아. 정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 위층 양반들이 널 쓰고 버리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는 계속 나갔고 그녀는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임원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러시아 제약사 대표단이 온다. 강민우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해. 실수하면 안 돼. 통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뭐. 강민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 청소부 불러. 이수진. 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우리 비밀병기네요. 맞아요. 공짜 통역사 아닙니까? 원래 청소부 월급 받으면서 통역까지 하는데 완전 이득이죠. 수지는 회의실 밖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걸레를 쥐어짰습니다. 비밀병기, 공짜 통역사. 그들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도구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인사팀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이수진 씨 말인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어때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지영 인사팀 차장이었습니다. 아니, 왜요?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통역까지 하는데 청소부로만 두는 건. 박 차장, 그게 회사한테 이득 아니에요? 청소부 월급으로 전문 통역사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대표님도 그렇게 원하세요.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절대 정식 직원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이대로 두는 게 더 이득이었으니까요. 저녁 수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이오젠 코리아 독일 본사와 기술 이전 계약 성공. 화면에 강민우 대표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계약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강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뛰어난 팀워크 덕분이죠. 팀워크. 수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저런 큰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엄마. 나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 다음 날 화요일 회사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제약사 대표단이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내일 온다고? 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임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사는 구했습니까? 아직이요. 다들 스케줄이 꽉 차서. 강민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수진은? 이수진 씨요? 러시아어도 할 줄 압니까? 모르지. 한번 불러봐. 잠시 후 수진이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강민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어 할 줄 아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나? 통역 가능합니다. 강민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 여기로 와.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입을 옷 좀 줘. 청소복 입고 있으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테니까.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옷을 드리면? 아무거나. 창고에 남은 유니폼 같은 거. 강민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회사 창고에서 낡은 정장 한 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직원들이 입다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이즈도 맞지 않았고 곳곳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그 정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보았습니다. 어깨가 헐렁했고 소매가 길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수석 졸업.
5개 국어 동시 통역 가능. 하지만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건 남이 버린 헌 옷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을 벗어 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그녀는 다시 완벽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 옷이 남의 헌 옷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회사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수진, 용역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어젯밤 수선한 정장을 입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를 다듬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전 9시 회사 로비가 분주해졌습니다. 러시아 제약사 대표단이 도착한 것입니다. 5명의 일행. 그 중심에는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볼코프, 러시아 최대 제약사 메드테크의 CEO였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직접 로비로 내려와 맞이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미스터 VOLKOV. 볼코프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의 러시아어는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나? 수진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러시아어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볼코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이너스? 당신은 러시아어를 하나요? 네, 유창하게 합니다. 볼코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롭군요. 일행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수진은 강민우 대표 옆에 섰습니다. 볼코프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우리는 귀사의 기술에 관심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강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가치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수진이 러시아어로 옮겼습니다. 볼코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 저렴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상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볼코프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강민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격을 10% 낮춘다고 해. 수진이 통역하려는 순간 볼코프가 갑자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빨랐고 전문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당신네 약물의 양리학적 지표가 그런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수진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볼코프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는 협상 전략으로 약점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강민우에게 통역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약물의 양리학적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급한 데이터는 3년 전 구형 제품 기준입니다. 강민우가 수진을 놀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볼코프를 향해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니도. 볼코프님, 당신이 언급하신 데이터는 우리의 3년 전 제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40가강 60? 새로운 제형은
생체 이용률 40% 개선과 부작용 60% 감소를 보입니다. 볼코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당신은 이 기술을 잘 알고 있군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볼코프가 자신의 팀과 러시아어로 빠르게 대화했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 통역사는 수준급이야. 기술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가격이 문제지만 품질은 확실한 것 같아. 그들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볼코프가 강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귀사의 가격에 동의합니다.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볼코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볼코프가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앞으로 모든 협상은 이분이 진행해야 합니다. 강민우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볼코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강민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볼코프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수진입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발음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볼코프가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면 제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회의실에 강민우와 임원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계약 성사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하며 기뻐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회의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합시다. 다들 수고했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도 부릅니까? 강민우가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청소부는 청소부니까. 그 말이 수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진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러시아 대표단이 마신 커피 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잔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청소부였습니다. 회의를 성사시키든 회사를 구하든 그녀는 여전히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서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볼코프의 명함을 만졌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는 한 그녀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회사 근처 고깃집. 강민우와 임원들이 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박이었어요. 러시아 계약까지 따내다니.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민우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우리 팀워크의 승리죠. 그들은 건배했습니다. 아무도 이수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수진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야간 치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였습니다.
수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강민우와 임원들이 그녀의 공로를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웅, 보이지 않는 구원자, 이수진 용역 청소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 청소, 낮에는 긴급 통역, 저녁에는 병원. 그녀의 삶은 쳇바퀴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수지는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쓰레기통을 비우며 무심코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알파인 컨설팅 마이너스 자문료 5억 원. 독일어로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자문료가 터무니없이 높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수지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알파인 컨설팅. 며칠 후 화요일,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상하이 비즈니스 솔루션 마이너스 컨설팅비 3억 원. 수진의 눈썹이 모아졌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모호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구체적이지 않은 업무 범위. 그리고 일주일 후, 수지는 세 번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인베스트먼트 그룹 마이너스 수수료 4억 원.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수지는 촬영한 서류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독일, 중국, 러시아. 모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들.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 그리고 모든 계약서에 강민우 대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횡령?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전, 회사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약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강민우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회사의 핵심 신약 개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신약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오젠 코리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보안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확인해. 내부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보안팀장이 강민우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데이터 접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핵심 서버에 접근한 사람은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임원 5명, 연구팀 3명, 그리고 이수진. 이수진? 강민우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청소부가 왜 서버실에? 보안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청소 업무로 서버실도 출입합니다. 출입 기록상 최근 한 달간 12번 들어갔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5개 국어를 한다며? 네, 그렇습니다. 경쟁사와 접촉하기 딱 좋은 조건이네. 한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청소부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5개 국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강민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수진을 불러들여. 30분 후 수진은 대표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대표실 안에는 강민우와 임원 3명, 그리고 보안팀장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강민우가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수진 씨 앉아요.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강민우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서버 접근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업무로 서버실에 들어간 기록입니다. 청소? 정말 청소만 했나? 강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약 데이터가 유출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용의자예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당신은 5개 국어를 해요. 외국 경쟁사와 접촉하기 딱 좋죠.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청소부라는 신분으로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잖아요.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중요한 회의에 참여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아닙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강민우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수진 씨,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는 손가락 2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떠나요. 우리는 이 일을 덮어줄게요. 둘째, 버티면서 법적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민우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 치료비. 우리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알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시끄러워지면. 글쎄요, 재단 쪽에서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우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에 밀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하세요. 수진은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그녀는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스파이. 그녀는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구한 대가로 그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진아, 왔니? 응, 엄마.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 약이 잘 듣는 것 같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아무 일도 없어.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민우가 준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명하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치료비가 끊기고 경찰에 고발당할 것입니다. 수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 박지영, 바이오젠 코리아 인사팀 차장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그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무슨? 박지영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압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영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우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것부터. 박지영이 수진의 손에서 사직서를 빼앗아 구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수진은 박지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믿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병원 복도 형광등 아래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청소부, 한 명은 차장.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동료였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울 전우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수진과 박지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적었습니다. 박지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이것부터 보세요. 화면에 회계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회사 재무 자료를 조사해 왔어요.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요? 강민우 대표가 수상했거든요. 회사 돈 흐름이 이상했어요. 박지영이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독일, 중국, 러시아의 유령 회사들. 수진이 청소하다 봤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회사들을 봤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청소하다가 서류에서 역시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녀는 송금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이 회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보냈어요. 자문료,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횡령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돈은 결국 박지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여기로 모였어요. 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스위스 계좌 소유주를 확인해야 해요. 박지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우려는 거예요? 박지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동생 얘기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동생도 당신처럼 청소 일을 했어요. 대학 등록금 벌려고. 수진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물건이 없어졌대요. 동생이 의심받았죠. 박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생은 결백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청소부니까. 결국
동생은 그 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우울증이 왔고 박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도와야 했어요. 박지영이 수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동생이 받지 못한 기회를 받아야 해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이 다시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강민우의 컴퓨터나 이메일 기록이 필요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대표실은 보안이 철저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강민우는 독일 본사와 화상회의가 있어요. 그래서요? 회의가 최소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 시간에 수진이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대표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청소부잖아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박지영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강민우 컴퓨터에 꽂으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복사해요. 수진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절대로. 박지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진은 USB를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바이오젠 코리아 본사. 강민우 대표는 회의실에서 독일 본사와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수진은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대표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강민우의 책상, 거대한 모니터와 키보드. 수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표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비서였습니다. 그녀가 수진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수진이 재빨리 걸레를 들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청소부.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대표님 회의 중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복도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의 주방장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정순애가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수진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시간 있어? 정순애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둘은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주방 구석, 아무도 없는 곳. 정순애가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스위스 계좌로 이번 달에도 송금됐지? 상대방의 목소리. 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한 번 더 보내. 알파인 쪽에서 의심하면 어쩌죠? 걱정 마. 독일어 계약서 읽을 수 있는 놈이 여기 몇이나 되겠어. 비웃음 소리. 아, 그 청소부 여자 있잖아. 이수진. 어쩔 건데요? 곧 정리할 거야. 너무 많이 알았어. 데이터 유출 사건에 덮어 씌우면 깔끔하게 끝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새끼가 널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었어. 이 녹음은 언제? 지난주 금요일 밤. 내가 야근하다가 대표실 앞 지나가는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정순애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거면 증거되지 않을까?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녀는 즉시 박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여자가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박지영이 정순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강민우를 고발할 수 있어요. 정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박지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위스 계좌 정보까지 있으면 완벽해요. 수진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마지막 기회예요. 수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수진은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새벽 5시, 강민우가 출근하기 전, 수진은 청소를 핑계로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알려준 임시 비밀번호, 바이오젠 2024. 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USB를 꽂았습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파일 복사 중 15%, 30%. 수진은 문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50%, 70%.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85%, 95%.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 누군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00%. 완료. 수진이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카트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강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민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오늘 낮에 회의 있으시다고 해서 미리. 강민우가 대표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나가. 수진은 카트를 끌고 그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온한 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벽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횡령, 스위스 비밀 계좌, 페이퍼 컴퍼니들과의 거래 내역. 모든 것. 수진은 주머니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바이오젠 코리아 이사회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까지 참석했습니다. 강민우 대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번 이사회가 자신의 성과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강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3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지영, 정순애, 그리고 이수진. 수진은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이사회실이야. 의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강 대표 앉으세요. 이분들은 제가 초청했습니다. 뭐?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제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지난 1년간 강민우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스크린에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중국, 러시아의 페이퍼 컴퍼니들. 이 회사들은 모두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정당한 자문료야. 정당하다고요? 박지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위스 은행 계좌는 뭡니까? 스크린에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강민우.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이수진 씨가 직접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지영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4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강 대표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5개 국어 통역으로. 하지만 제 능력이 필요할 때만 저를 불렀습니다. 끝나면 다시 청소부였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되자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수진이 정순애를 보았습니다. 정순애가 앞으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청소부 여자, 이수진. 곧 정리할 거야. 너무 많이 알았어. 이사회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우가 의자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박지영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그녀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당신 컴퓨터에서 복사한 모든 이메일과 계약서가 있습니다. 강민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독일 본사 감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역행, HABEN, CETWAS 지우세 건? 강 대표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 자연스럽게 통역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수진을 보았습니다. 신드다이 DOLMETSCHERIN? 당신이 그 통역사입니까? 아, 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WIR HABN 본 인원 GHRT 드라이브 슈나이더 SPRACH 세어껏 BERC 당신 얘기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당신을 극찬했습니다. 수진이 놀랐습니다. 감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데스 HAUPTQUARTIER MCHTC LZ OFFIGIELLE BERSETGERIN EINSTELLEN 본사에서 당신을 공식 통역사로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민우 대표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강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가 수진 옆을 지나가며 멈췄습니다. 내가 청소부 주제에 수진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정직했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독일 본사 감사팀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라우리 WIR BRAUCHEN 씨. 이씨,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식 제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연봉과 조건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회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은 그들의 악수를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영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정순애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넌 여기서 썩을 애가 아니라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바이오젠 코리아 로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 액자가 걸렸습니다. 낡은 청소복이 유리 액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지는 그 액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국제사업부 이사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네.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수진이 액자 속 청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회사의 역사로 남기기로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었습니다. 볼코프가 수진을 발견하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수진 승진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볼코프님. 이제 우리는 공식 파트너군요. 그들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수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이사님. 엄마, 부끄러워. 수진이 웃으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약은 잘 드셨어요? 응.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엄마가 있었으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한 달 뒤 회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청소, 경비, 식당 직원들에게 교육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날, 수진은 강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4년 전 이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당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지영이 그녀 옆에 왔습니다. 생각 많아요? 네.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후회해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수진이 박지영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영 씨,
순애 씨가 함께 해줬으니까요. 두 여자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 빌딩 어딘가에 지금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꿈이 있을 거예요. 수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게 당신의 새로운 꿈인가요? 네.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박지영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4년 전 그녀는 절망 속에서 청소 카트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이사로, 보이지 않던 사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